챗 GPT로 나만의 방법, 나만의 컨텐츠를 만드는 그 단계를 3단계로 실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보면 나만의 컨텐츠를 지속성 있게 올릴 수 있는 주제와 일정을 만들기라는 내용으로 실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하다 블로그 포스팅을 하거나 인스타그램을 하거나 블로그를 하게 되면 한 주 한 주마다 나는 뭘 올려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와 연관성 없는 막 포스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막 의미 없는 포스팅을 하게 되는데, 챗 GPT를 한번 열어보실게요. 챗 GPT를. 딱 열어보시고, 딱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고, 자, 지금 보면 이제 챗 GPT를 정말 전문성 있게 쓰는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연출을 잘 세팅하라는 겁니다.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연출자 감독의 입장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요소가 6가지가 있어요. 자, 인물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프롬프트에 대해 명시를 하고 그다음에 배경, 임무, 그러니까 배경은 말 그대로 내가 뭐 할 건데 어떤 상황에서 난 처해 있어. 그것을 프롬프트에 명령을 해주는 겁니다.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 블로그 포스팅 뭐 할 건지 알려줘가 아니라 지금 나는 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관련해서 뭘 만들 거야 라고 배경을 주입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임무입니다. 자, 이게 애시가 이거예요. 자, 인물. 나는 유센클래스 AI 콘텐츠 마케팅을 교육하는 한국인 친절한 유성쌤이야. 나에 대해서 프롬프트를 입력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배경. 이번에 내가 유튜브와 블로그에 AI 콘텐츠 마케팅에 관한 영상과 자, 우리 숙제 좀 더 실수 과하면 안 되니까 블로그 포스팅을 제작해서 올릴 건데 배경이요. 내가 뭐 할 건지. 자, 임무를 줍니다. 1만 조회수 이상 나올 만한 컨텐츠 아이디어를 5개 줘봐. 자, 포맷은 이제 자, 이 유튜브니까 썸네일 아이디어라고 했는데요. 자, 어그로를 끌 수 있는 블로그 제목과 내용, 핵심 내용으로, 그 다음에 내용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그 다음에 예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저번 블로그에 다음과 같은 제목과 썸네일이 있어. 이런 식으로 예시를 주는 겁니다. 제목이 이런 거고 썸네일은.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한번 챗 GPT한테 물어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어, 다음 주에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려고 하는데 뭘 하면 좋을지 알려줘. 자,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것과 그냥 잘 알려줍니다. 보면 자, 블로그 포스팅 주제를 고르실 때 독자의 관심과 현재 트렌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알려줘요. 최신 트렌드 리뷰, 하우투 가이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험 공유, 인터뷰, 이렇게 하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과 나의 배경을 입력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자, 여기서 그대로 복사를 해보고 내가 입력한 거니까. 자, 이거 그대로 이렇게 응용해가지고 내 블로그에 쓰면 어떻게 될까요? 블로그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과 달라져요. 자, 여기서 이렇게 쓰고 나서 인물 이건 다 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빼고 여기서 빼고 포맷도 이렇게 뺍니다. 그 다음에 예시도 이렇게 빼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위 내용으로 다음 주에 블로그 포스팅을 하려고 하는데, 어, 뭘 만들면 좋을지 알려줘. 이렇게 해봅니다. 자, 이제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자, 포스팅 아이디를 알려준대요. 제목과, 그 다음에 썸네일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정확하게 알려줘요. 지금 보면 저도 지금 블로그 지수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블로그 지수가 지금 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포스팅이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면 좋을지 체크를 해보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블로그 내용과 어울리는 내용으로 포스팅을 하는 게 블로그 지수에 정말 어울립니다. 자,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연출을 하는 겁니다. 프롬프트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연출 요소 6가지를 통해서 프롬프트에 명령을 하고 연출을 하는 거예요. 지휘를 하는 거죠. 자, 지금 한번 다 같이 이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쓴 거 그대로 쓰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챗 GPT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나의 상황을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나의 상황을 적어보는 거예요. 자, 지금, 어, 배경에 적으셔도 돼요. 배경에 예를 들어서 영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식물을, 이런 식물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식물을 잘 키우는 방법을 블로그 포스팅을 하려고 해. 이런 식으로 배경을 주입을 시켜주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GPT한테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무는 뭐야? 그 식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클릭이 될 만한 컨텐츠 아이디어를 5개를 줘봐라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나온 걸 바탕으로 해서 돌려깎기를 합니다. 돌려깎기는 뭐냐면 원하는 만큼 돌려깎아야 된다. 첫 번째, 처음에 챗 GPT가 나오는 것은 내가 만족할 만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 그쵸. 상황극을 하는 GPT예요. GPT는 정답을 안 알려줘요. 그냥 어떻게든 상황극을 알려주고 내가 주어진 정보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고 한 5번에서 10번 정도 계속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또 해볼게요. 자, 위 내용을 표 형식으로 만들어줘. 자, 이렇게 만들어주죠, 다시.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프롬프트를 계속 저장하고 관리하라는 게 있어요. 이 3단계를 거치면 GPT를 전문가급으로 잘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자, 지금 방금 제가 입력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바로 나만의 프롬프트가 되는 겁니다. 나만의 프롬프트. 이게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자기만의 노트에다 저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노트. 자, 2024년 8월 첫째 주 블로그, 블로그, 포스팅, 프롬프트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요. 자,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게끔 다양한, 이런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 있죠. 자, 챗 GPT에 관련 연출과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만든 프롬프트를 가지고 계속 우려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용만 바꾸고. 자, 뻔한 예시는 이거예요. 유튜브 썸네일 아이디어를 줘.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건데, 자, 제목은 챗 GPT 고수가 되는 3가지 방법. 이런 식으로. 근데 정확한 예시는
이후에 6가지 연출 기법을 통해서 질문을 더하면서 그 내용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런 작업을 해본 적은 없을 겁니다. 그냥 나는 그냥 이런 거 가지고 어떤 거 할지 알려줘라고 했을 뿐 나의 인물과 배경과 내용을 넣진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각자 만들어 보고 공유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제가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누구를 변형시킨 걸까요? 아, 누구를 변형시킨 걸까요? 미라쌤 아니에요? 미라쌤 얼굴 대입시킨 거 아니에요? 아닌가? 정답입니다. 맞죠? 네. 저기 합성시키신 거예요? 수압으로 해가지고? 조금 변형. 그냥 사진 이미지 끌어와서요. 그 네. 프롬프트에 40대 한국 커리어 우먼이라고 음, 했어요. 그래서 네. 조금 변형. 음, 약간 눈과 눈 쪽에 이렇게 살아있나? 눈 쪽? 네. 스타일만.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 이 부분이. 자, 지금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기만의 프롬프트 명령을 얼마만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주에 블로그 포스팅을 하나씩 해볼 거예요. 블로그 포스팅을 하나 해볼 겁니다. 제가 지금 그 원래 한 분 한 분 블로그 포스팅 잘하고 있는지 전화 드리고 체크해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부담을 안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 같은 경우에는 한 분 한 분 전화를 드려서 다 체크해드리고 싶긴 하지만 그냥 기본 과정에는 프리스타일로 가기로 했습니다. 어, 프리스타일로. 자, 이번 주 미션. 오늘 챗GPT를 통해서 넣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블로그 포스팅 하나씩 하기. 블로그 포스팅 하나씩 하기. 자, 이것도 넣어드릴게요. 예시를 같이 넣어드리겠습니다. 예시를 같이 넣어드릴게요. 자, 나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하는 게 인물입니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인데 역할을 프롬프트에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로그 포스팅도 두 가지 컨텐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처럼 실제 나가서 그 현장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도 지금 저 블로그 포스팅 못하고 있는 게 지금 12개나 되거든요. 이 블로그 포스팅을 못하고 있는 12개를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는 게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밀려 있는 상태인데 이 현장 이야기로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말 의미 없는 그냥 길거리 가다가 막 너무 산이 이쁘네요. 그 블로그 포스팅 하면 그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냥 개인 일기밖에 더 돼요. 예, 그런 건 의미가 없으니까 이럴 때 이렇게 GPT를 통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나의 역할을 정확하게 던지고 여기에 어울리는 컨텐츠를 발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저도 새롭게 해볼게요. 블로그, 블로그 포스팅, 주제 발견하기. 음, 어, 나는, 어, 이런 질문보다는 되는 진짜. 자, 지금 저도 정희쌤 블로그 포스팅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저도 적어봤습니다. 자, 나는 이런 사람이고, 배경은 이번 주에 AI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인 푸크스를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초 내용을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려고 해.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임무. 음, 음, 또, 어,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이미지 생성.
자, 여기 예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시에 정의쌤 블로그 포스팅 그 블로그 주소를 넣으면 예시 따라올까요? 한번 저 궁금하네요. 한번 넣어볼까요? 하고 이미지와 음, 저는 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했고 이 작성을 했고요. 이거를 이제 다시 변형을 시켜 볼게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C를 이렇게 해줘요.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아무런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그냥 나 뭐 할 건지 만들어 줘가 아니라 나 이렇게 이렇게 할 건데 만들어 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위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주 한 주 블로그 포스팅할 내용을 만들어 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쳐볼게요. 와, 이렇게 하니까 블로그 포스팅에 대해서 그 글쓰기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주네요. 명확한 그런 내용보다. 자, 지금 자기가 이렇게 그 입력한 거 있잖아요. 지금 처음 한 거, 처음 프로젝트, 그 프롬프트를 같이 한번 공유 한번 해주시죠. 처음 프로젝트. 처음 프롬프트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처음 프롬프트가 이거. 연출 프롬프트. 이 6가지가 들어가 있는 프롬프트를 한번 공유를 한번 해줘 보세요. 채팅창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공유를 한번 해주세요.
이 선생님은 이번 한 주간 이런 내용으로 프롬프트를 블로그를 작성할 건데 GPT한테 물어봤구나. 이렇게. 자, 지금 키셜링 같은 경우에는 페르소나가 나는 주얼리 크리에이터로서 주얼리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금소라 언니의 정소라야. 배경에는 이번에는 내가 유튜브와 블로그에 주얼리 지식과 정보에 관한 블로그 포스팅을 제가 해서, 어려운 말 썼습니다. 제가 해서 올릴 건데, 1만 조회수 이상 나올 만한 콘텐츠 아이디어를 5개 줘봐. 어그로를 끌 수 있는 블로그 제목과 핵심 내용으로 만들어줘. 그리고 예를 들면 저번 블로그에 다음과 같은 제목과 썸네일이 있었어. 자, 이런 썸네일이었어. 보석 사기주의, 인증 감정 필수. 제목은 보석 잘못 사면 망해요. 사기 방지 팁. 톤은 퍼플 톤 분위기로 색깔 톤이죠. 색깔 톤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처음 거 이렇게 처음 프롬프트를 이렇게 넣어주고 나서 그다음 나온 거에 대해서 다시 또 공유를 해볼게요. 정희쌤 같은 경우에는 자, 디지털 AI 튜터로 이미지를 생성하여 AI 영화 연출자, 이미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영화적 장면을 만들어 보는 컨텐츠. 좋습니다. 네네네. 자, 처음에 이렇게 나오신 지금 하신 분들은 GPT한테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아무런 이런 그 연출을 하지 않고 입력할 때보다 더 정확하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아까 그거였죠. 이거. 돌려깎기를 해라라는 거 두 번째. 아, 처음에 챗 GPT가 알려주는 내용을 딱 보고 나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아니, 내가 마음에 드는 내용이 아니야. 또는 중간에 내용이 약간 좀 틀려. 그러면 이 상황극을 이제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GPT랑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어준 정보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끔 명령어를 주는 거예요. 자, 이걸 한 5번에서 10번 정도 한다고 그래요. GPT 전문가들은 돌려깎기를 한 10번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 그, 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블로그 포스팅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씩 읽어봐요. 이렇게 읽어보면서 뭐가 잘못된 건지, 내용, 어, 보기 쉽게 표로 만들어 줄 수 있어? 어, 자, 지금 저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만들어줬죠. 이렇게 글자로 만들어주고 명확하게 나는 이걸 좀 표형식으로 만들어줘. 표형식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표로 만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딱 표로 만들어주고 지금 제가 포커스 우리 간단하게 살펴봤잖아요. 여기 보니까 갤러리에 대한 이미지 그 내용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UI 부분이 빠져 있는데 UI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추가해 줘. 그랬더니 UI 인터페이스 내용을 또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럼 보면 여기서 또 갤러리 내용이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위 내용에서 갤러리 내용, 갤러리는 OCUSAI의 나중에 뭐 청소년들이랑 또 이런 대회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롬프트 경진 대회 같은 거 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그 저기 초등학생들 그 디노베이션 그 토론하는 거 들어보니까 주어진 환경과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만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이렇게 토론 내용을 프롬프트로 입력하고 나온 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 진행되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또, 내용이 달라지니까 여기에 맞게끔 질문을 어떻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또 능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쵸, 네네. 지금 킨셀님이 처음에 질문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가 지금 다시 또 만들어진 거죠? 이게. 이제 물론 다양한 선생님들이 계시겠지만 오늘 저 정희쌤도 이제 계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 아마 정희쌤이 이거 포스팅 이거 하나 하기 위해서 정말 몇 시간을 고생하셨을 겁니다. 쌤, 저 5시간도 합니다. 그쵸? 그렇시. 이거 이거 딱 정희쌤 이거 제가 왜 계속 오늘 칭찬을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냥 이게 너무 보는 거지만 이거 하나 포스팅 하기 위해서 정말 이거 몇십 분 만에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음, 이런 노력이 있어야 이게 정말 하나의 브랜딩이 탄생하는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음, 얼마나 알아서 쌤. 봐봐요. 지금 이 썸네일 만들죠. 그 다음에 이미지 다 이렇게 다 테스팅을 해보죠. 여기 이미지에 테스팅한 거에 맞게끔 자기 피드백을 이렇게 집어 넣죠. 그 다음에 또 이미지를 또 막 돌려봅니다. 그 다음에 이 각 구도별로 나온 것에 대해서 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합니다. 번역기까지 돌려봅니다. 그 다음에 그 미드저니의 내용을 또 캡처를 해가지고 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또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에디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씬별로 해가지고 소개해주면 정말 이 바우 에디터 이 블로그 내용이 더 전문성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에디터 선생님한테 정말 한 주간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던 좀 시간이었어요. 아, 나도 내가 AI 콘텐츠 마케팅에 관해서 그냥 현장에서 강의하는 것만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시각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자, 지금 보면 이제 저는 이렇게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번 주에 저는 포커스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능, 그리고 이미지 생성을 하나 해보고, 그 다음에 왜 이게 AI의 중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이번 주 한 주 블로그 포스팅을 포커스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 나에게 도움이 되어야 블로그 포스팅과 함께 성장과 함께 내가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나온 거를 복사를 해서 채팅창에 한번 또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미러쌤 같은 경우는 나는 경기도 군포 3분에서 중등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 강사야. 나는 3분 미러쌤 영어 블로거야. 블로그 3분 미러쌤을 참고해. 참고해. 자, 참고해. 어, 블로그 레슨 참고하면 잘 따라가는지 궁금하네요. 참고해. 참고해서 나오는 거랑 블로그 주소를 넣어준 거랑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해볼까요? 한번 미라쌤 블로그 주소. 자, 그 다음에 블로그나 유튜브에 AI GPT, 챗GPT를 활용해서 영어 수업하는 포스팅 콘텐츠가 필요한데 어떤 활용이 가능한지 5개를 어그로를 끌 수 있는 썸네일과 함께 활용 가능한 내용을 알려줘. 친절하고 자상한 일상생활어로 글을 써줘. 지금 미라쌤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온 걸 저보다 이제 미라쌤이 그 현장에 대한 영어에 대해서 더 전문가이시니까 자, 두 번째 돌려깎기 한번 해보세요. 돌려깎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선생님 그 미라쌤 계신 현장에서 접목시킬 만한 그 현실감이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음. 자, 5가지 아이디어인데 5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이제 하나로 좁히는 이제 부분이 필요하겠죠. 이번 주 한 주간 포스팅 하나 할 거니까 5개 다 할 수 없겠죠. 블로그 포스팅 한 주에 하나는 의무적으로 하는 걸로 할까요, 우리? 어때요? 블로그 포스팅 일주 일 포스팅 기본 미션. 다들 말씀이 없으셔. 어, 1인 1포도 아니고 일주 1포인데도 말씀이 없으셔. 그 보니까 이게 그러더라고요. 스터디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정말 잘 알아. 나는 내 분야에서 내가 글을 쓰면 되는데 왜 참견이야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이 스터디를 하게 되면 자기의 블로그 포스팅을 자기의 이야기를 그래도 어떻게든 쓰게 됩니다. 근데 혼자 하게 되면 혼자 외로운 섬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 정희쌤 보면, 정희쌤, 엄청 긴데요? 아니, 포스터 같은 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알려주니까 좋은데요? 영화 포스터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데. 지금 이거 돌려깎기 한 거예요, 선생님, 이거? 이게 원래는 되게 많았는데, 이제 이번 주에는 뭘 하면 좋을까 하고 바꿨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되게 많이 나오긴 했어요. 지금 원래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페르소나 이렇게 집어 넣어주고, 예. 아, 그래서 이게 표가 되게 큰데, 이번 주에는 뭘 할까 거기서 고르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골라줬는데. 음,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자, 지금 생각지도 못한 건데, 이거. 이번 주 하는 블로그 포스팅은 자기 블로그 컨셉과 매칭되는 컨텐츠로 하셔야 됩니다. 자, 연관성이 없는 블로그 포스팅하게 되면 블로그 지수에 악 영향을 미칩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물론 다 작성하시겠지만 이거 블랙스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블랙스 들어가 보면 지수를 가끔씩 체크를 해보세요, 선생님들. 블랙스. 자, 이렇게 떠요. 여기 보면 자, 블로그 지수가 보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일반으로 나와요 하고 그런데 이게 몇 년 이후부터는 볼까요? 자, 블로그 지수.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일반적으로 2015년 이전에 만들었으며 그때 당시에 적당한 포스팅을 통해 최적화가 되어 있는 블로그만 최적 3 플러스 이상 진입이 가능합니다. 최적 3 플러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15년 이후에 만들어진 블로그는 최적 3 이상까지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든 블로그는 준최 7에서 최적 2 플러스 여 사이에만 들어가도 잘하시는 거예요. 준최 7에서 최적 2 플러스 이거 이렇게 준최 7 최적 2. 자, 지금 보면 저도 또 떨어졌네요. 또 떨어졌어요. 이게 보면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더 잘하는 사람들은 준체 7에서 최적 2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 사이에 이렇게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리고 여기 이상은 못 올라간대요. 여기 이상은 못 올라간대요. 이게 2015년도 이전에 만든 사람 중에서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만 여기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그 이후에 만든 사람은 준체 7과 최적 2 여기 사이에 있으면 잘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음. 음. 자, 지금 정희쌤 거랑 제 거 나왔고 그다음에 킨셀님 것도 돌려깎기 하고 나서 지금 나온 거예요, 이게요? 아니, 지금 돌려깎지 않고요. 하나 나왔는데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음. 그거는 지금 일단은 5개를 뽑아본 거고요.
뭐, 영숙 선생님이랑 병식 선생님이랑 지영 선생님, 윤지영 선생님, 미호 선생님도 한번 이번 주 한 주간 블로그 포스팅 어떤 내용으로 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지금 챗GPT 돌려본 내용 같이 한번 올려줘 보세요. 몇 개 중에 하나 선정해서 진행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도구 같은 거 사람들 잘 모르니까 도구 하나씩 설명해 주면서 좀 약간 이게 그 구조 기준으로 쭉 설명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다듬으면. 음, 저는 선생님 그 처음에 거 따라서 이렇게 챗GPT에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네네. 하는데 항목 항목 정보를 많이 주더라고요. 병식 그래서 선생님 뭐 어떻게 나오셨어요? 한번 올려줘 보세요. 선생님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제가 몇 페이지 정보를 좀 줄여서 프롬프트를 다시 입력을 했거든요. 네. 그 프롬프트 간단하게 한 것만 저는 이렇게 뭐 썸네일 뭐 이렇게 항목 구분을 하지 않고 지금 노트북에 깔은 이제 카톡은 줄 바꾸기나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예. 뭉뚱그려 명령어 넣었던 거를 그냥 이렇게 마지막으로 올려볼게요. 이제 네네네.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아까 하나하나 따라할 때는 몇 페이지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 이제 표로 다 만들어주고 금주에 한 가지 선택해서 할 거를 달라 그랬더니 그 내용까지 지금 다 뽑아줬어요. 어,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책본 만들기까지도 제가 그전에는 구독을 안 했었잖아요. 근데 네. 말씀 듣고 구독을 하니까 너무 많은 정보를 그 이번 주에 재밌게 놀다가 들어왔고요. 음, 어, 유- 제가 이제 블로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바쁜 핑계로 가끔 하다 보니까 체계 없이 했는데 오늘 정보 준 거에 의하면 좀 짧게 체계대로 하는 게 참 그렇죠, 좋겠다라는 그렇죠. 이제 결론을 얻었죠. 음, 그래서 선생님들보다는 이제 늦게 시작하고 진도는 좀 느려도 시간 내서 해주신 거 이제 따라가고 있으니까 좀 속도는 아마 느릴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느리셔도 괜찮아요. 이거 다 네. 빨리 하는 것보다 느려도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사례 7가지 중에서 이번 주에 할 거 하나만 한번 좀 올려줘 보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 이번 주 그 여기서 뽑아준 것 중에 이 챗GPT가 뽑아준 거가 또 하나 있어요. 근데 내용이 지금 길게 나와서 음, 그 표로 다 나타내준 내용은 이거 붙여도 될까요, 거기다? 길지 않나요? 그래도 돼요, 선생님. 예. 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그냥 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 답 나온 거를 딱 나온 거를. 표까지 그대로 복사가 되나요, 이거? 그건 안 될걸요? 그건 안 되고. 안 되죠. 카톡에 올라온 거니까 그건 안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제 거에 한번 올려보고, 이거 표가 안 되고, 사례를 7가지를 정리해서 제가 그거 하나하나씩 풀어갈 수 있게 2달치는 재료를 주네요. 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블로그 지금 챗 GPT가 나온 이후에 진짜 크리에이터가 소재가 없어가지고 못한다는 핑계는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예, 진짜. 예, 부지런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제가 처음에는 이제 몇만 원씩 되는 거, 뭘 얼마나 쓰겠다고 이걸 하나 이제 잠깐 그랬었는데요. 어제 오늘 좀 갖고 놀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정보를 주네요. 제가 머릿속에 그리지 못한 것까지. 음,
오늘 배운 걸 가지고 다시 이제 정비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 네네. 그러니까 원래 오늘 목적이 그거였어요. 지금 오늘 우리 스터디하는 그 내용이 원래 이제 첫 번째가 이렇게 이미지 생성하는 것을 같이 배우고 배운 걸 네.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블로그 이번 주 블로그 어떤 내용으로 포스팅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실습을 해보고 여기에 들어갈 중간중간의 이미지들을 이렇게 포커스 AI로 이미지 생성을 해서 중간중간에 집어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봤었는데 일단은 뭐 블로그 포스팅에서 이미지를 한 3개에서 5개 정도 넣으면 좋긴 한데 일단 그것은 뭐 인공지능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뭐 다른 이미지로 넣는 걸로 일단 대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연락할게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전에는 블로그 쓸 때 음, 제목만 글씨만 썼거든요. 근데 음, 챗GPT 갖고 뽑아낸 이제 이미지 갖고 제목 배경으로 한번 써보고 네,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근데 이것저것 너무 바빠서 이제 깊이는 못했는데 오늘 주신 아이디어 가지고 이제 음, 차근히 짧으면서도 체계적으로 운영해봐야 되겠다. 그걸 얻었죠. 예. 음. 그다음에 영숙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나는 2학년에 체육 전담 교사로 복직할 초등교사에 좋습니다. 역할 포지션 정확하게 잘 주셨는데요. 이번 주엔 체육 전담 교사가 수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 와, 이거 정말 관심 갈 만한 내용들이네요. 이게 학부모들이라면 정말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동년배 체육 선생님들도 다 관심 있을 것 같은 내용. 자, 준비할 것들을 수업의 규칙, 내용, 수업의 과정 평가를 블로그 포스팅하려고 해. 나처럼 체육 전담 교사를 처음 하는 선생님 처음 이번에 하시는 거예요? 영숙 쌤? 어, 전담 교사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여 원래 선생님 초등학교 저기 체육 선생님 따로 있지 않았어요? 제가 이전에 일했을 때 체육 교사가 따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립이라서 별도 있었나? 뜯어놨구나. 아니요. 초등학교에서는 그 중학교에는 각 교과마다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기본적으로 담임교사가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치는데 체육이라든지 영어라든지 뭐 과학 이런 것들은 전담 선생님이 계셔서 또 따로 가르치거든요. 학교마다 이제 과목은 다르고. 네. 그래서 음, 제가 있는 학교에서는 체육, 과학, 영어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해주세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체육을 맡게 됐어요. 그럼 선생님 지금 이 내용으로 해서 두 번째 돌려깎기 해보니까 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체육 수업을 시작하세요. 새로운 체육 교사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팁. 와, 이거 정말 재밌는 콘텐츠 내용이네요. 자, 킥스타트 유어 PE 석세스. 피지컬 에듀케이션인가요? 이것은 체육? 오. 자, 지금 보면 선생님이 자, 보셨을 때, 뭔가 여기 내용에서, 자, 지금 보면, 여기 내용에서 돌려깎기 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잘 봐보세요, 선생님. 이 교육 내용에서 챗 GPT가 아마, 물론 정말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선생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교육 현장보다는 또 정확도가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초등교사, 초등교사 블로그. 그렇다. 저, 조금 다 깨져버리거든. 요즘은, 선생님, 선생님, 여기 이제 표로 나온 것을 가지고 오려면 깨지는데 어떻게 깨지지 않게 가져오는 방법 없어요? 가지고 온다는 게 여기, 그, 저는 선생님 그거 복사해서. 저기 그림 파일로 저장해서 지금 볼까요? 불러와서 올렸거든요. 이 표를. 표를 그림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되겠는데요? 아니, 볼까요? 그림 파일로 음, 한글에다가 이거를
저기 프린트 스크린에서 자른 다음에 그거를 그림 파일로다 다시 저장했어요. 그래갖고 카톡으로 아, 불러왔어요. 지금 선생님 이렇게 하셨구나. 저기 한글로 이 불러 표가 깨지니까 한글로 한번 붙이기로 했어요. 프린트 스크린 한 걸, 잘라낸 걸. 갑자기 좀 궁금해졌어요. 위 표를 그림 파일로 만들어줘 한번 해볼까요? 금방 만들어지네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데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중삼중 했는데. 그 표가 그림 파일로 만들어지는지가 궁금한데요? 뭔가 만들긴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래서 표를 그림으로 저장한 다음에 불러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카톡에 올렸어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 제목을 좀 손보고 짧게 하면서 여기서 알려준 세부 내용은 이제 글 짜집기 하기 좋게끔 또 아이디어를 줬더라고요. 몇 페이지 정도 되게. 우리 지금 그 각자 저기 불덱스 다들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선생님들 불덱스 각자 자기 거? 확인 다 해보셨을 거예요. 다들 말씀은 안 하셨겠지만,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주 뭐 어떤 거 할 거냐면 이렇게 우리가 한 주 스터 하고 나서 포스팅을 하게 되면 DLEMDIA 그 자기가 포스팅한 거에 대한 지수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딱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지수 확인하면 밑에 딱 뜨잖아요. 아, 내가 글 쓴 게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를 같이 한번 이번 주에 해볼 겁니다. 딱 들어가 보면 분석하기를 딱 눌러보 이건 공짜로도 할 수 있어요. 또 눌러보면 내가 글 쓴 거에 대해서 전문성이 얼마나 나오고 그다음에 연관성이 얼마나 전문성 같은 경우는 눌러보면 포스, 포스팅 내용에 대한 글쓴이에 대한 신뢰성 또는 전문성을 나타냅니다. 0에서 100점인데 60에서 100점 구간이면 신뢰성 있는 구간이래요. 어우, 다행이네요. 저 딱 2점 걸쳤네요. 자, 60점 이하인 경우에는 평소와 다른 내용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블로그 관련된 주제가 뭐 IT면 IT에 관련된 글을 써줘야 얘가 네이버에서도 그걸 인정을 해준다는 거. 그다음에 연관성 보면 자, 포스팅 제목과 내용의 연관성이 0에서 100 범인데 70에서 100 구간이 최적 구간이다. 그리고 최적일 시에는 제목의 일부 키워드로도 상단에 노출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면 70에서 100 구간이 최적이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포스팅을 하고 나서 내가 전문성 점수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연관성 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건 전문성은 60점 이상이면 되고, 연관성은 아까 보니까 70 이상이면 됩니다. 70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쭉 밑에 보면 내 키워드가 지금 보면 키워드 분석이 이렇게 나와요. 최적 투 다 나오죠. 키워드는 지금 저는 다 먹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진단 결과가 이렇게 뜹니다. 반복되는 키워드가 많구나. 전 좀 빼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다음 주 한 주에 우리가 포스팅을 하는 것을 같이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단을 하는데 그럼 포스팅을 언제까지 하셔야 되냐면 최소 지금 오늘 8월 1일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런 불덱스에 이렇게 노출되고 하려면 제 생각에는 한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8월 4일까지. 8월 4일까지는 포스팅을 하나를 하셔야 여기에 뜨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이걸 4차식 교육 일기를 언제 올렸냐? 이거 성인 이거를 제가 2일 전에 올렸거든요. 2일 전이면
8월, 7월 30일입니다. 7월 30일에 했어도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것처럼, 여기 써 있네요. 7월 30일 날에 했는데, 오늘 이틀 후에 검색이 되니까, 제 생각에는 8월 4일 또는 5일까지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5일까지. 5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오늘 지금 한 거, 이렇게 한 거,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포스팅을 하나 하기. 포스팅을 하나 하기. 자, 블로그 포스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맨 첫 시간에 배웠었죠. 그렇죠? 맨 첫 시간에 블로그 유쌤 클래스 눌러보시면 블로그 포스팅 노하우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웠었죠. 그게 어디 있었냐? 블로그의 영상의 디지털 마케팅인가요? 블로그 눌러보면 여기 블로그 아마 여기 이 시간에 있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 시간 이거 영상에 아마 블로그 포스팅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있을 겁니다. 음. 그다음에 지금 영수 선생님 지금 제 생각에 영수 쌤도 이거 지금 돌려깎기 한번 몇 번 하셔야 될 것 같죠? 선생님 보셨을 때. 네, 제가 의도한 거랑 좀 많이 달라서 많이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최대 보니까 한 5번에서 10번 그 사이에서 하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다음에 지금 보면 윤지영 선생님 것도 한번 볼게요. 윤지영 선생님 것도 보면 나는 예술과 배움 등 새로운 경험에 관심이 많은 사회초년생 직장인이고 블로그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계속 되는 야근과 주말까지 행사 때문에 쉽지가 않아. 좋습니다. 역할 정확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마치 저기 성당에서 고백하듯이 앞으로 예술 배움 등의 주제와 경험, 성장, 변화라는 키워드로 블로그 포스팅을 꾸준히 하고 싶은데 근무하는 시간이 많아서 내 시간 사용에 대한 부담이 적은 주제가 뭐가 있을까? 오, 정말 정확하게 상황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욕심은 있어. 조회수 1만 이상 나오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 그래, 좋습니다. 자,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제목과 내용을 만들어줘. 예시가 전시에 꼭 가봐야 되는 것. 자, 그리고 이렇게 나온 것 중에서 이제 지금 보면 타이틀이 지금 10개가 나왔어요.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포스팅이 10가지나 있는 겁니다. 10가지가 있는 거고, 이 중에서 이번 주 한 주 거, 예를 들어서 이 전시는 꼭 가봐야 해. 서울 미술 전시 탑 10. 이걸로 하게 됐을 때, 이제 이거 가지고 돌려깎기를 하는 겁니다. 자, 타이틀 첫 번째, 이 전시는 꼭 가봐야 돼. 이 내용에 대해서 이번 주 포스팅을 이런 내용으로 나는 하려고 해. 그래서 더 돌려깎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 나온 걸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병식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포스팅 사례 7가지나 할 게 있는데 이제 이 중에서 하나 딱 선택을 하셔가지고 집중 공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집중 공략, 집중 공략, 집중. 지금 안정 선생님 것만 안 나와 있어요. 안정 선생님 거. 네.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음, 이게 3분 미러쌤. 그다음에 여기
그 볼덱스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키워드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들이 넣은 키워드에 대해서 지수를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라쌤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적자생존 이 책을 읽었잖아요. 여기에 어울리는 키워드를 이렇게 넣습니다. 여기 보면 AI 교육, 체인지 메이커 한번 검색해 볼까요? AI 교육, AI 교육 딱 눌러보면 자 이렇게 나와요. 지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보면 이제 유료 플랜이라고 이제 이건 돈 내야 되는 그런 거지만 자, 이 AI 교육에 대한 그 검색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블로그 포화 지수는 이겁니다. 자, 월간 검색량 100으로 계산하며 검색량 대비 발행량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이 100%가 안 넘는 키워드를 노리시는 게 좋대요. 100%를 안 넘는 게. 지금 760%예요. 760%. 760%. 그만큼 엄청 포화가 됐다는 거예요. 엄청 포화가 됐다는 거. 지금 AI가 확 뜨면서 AI 교육, AI, AI 영어 교육 한번 검색해볼까요? 아, 또 이것도 무료 플랜은 5분에 한 번만 쓸 수 있대요. 미라쌤 한번 이거 한번 키워드 한번 넣어서 한번 검색 한번 해줘 보세요. AI 영어 교육.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네, 좋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그러면 미션이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미션. 우리 그 미션 전달 담당자는 우리 킨실님이거든요. 킨실님이 아주 꼼꼼하십니다. 한번 공지를 한번 주중에 한번 해드릴 겁니다. 그 미션 메신저는 킨셀님입니다. 아셨죠? 자, 미션 메신저의 역할은 오늘 스터디 끝나고 다음 주 돌아오는 목요일 그 중간 지점에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너 숙제했니, 안 했니? 미션 띄워줄 테니까 잘 생각해봐봐 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주 미션은 오늘 했던 이 블로그 챗GPT를 활용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블로그 포스팅을 이렇게 돌려깎기 하고 돌려깎기 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이렇게 입이 갑자기 막 입이 갑자기 막 풀렸어. 나 잠못 나와 이제. 자, 최종적으로 나온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블로그 포스팅 하나 하기. 근데 언제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자기가 각자 쓴 거에 대해서 지수를 같이 체크를 해보고 점검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포스팅 하나씩 하나씩 쌓여야 이제 상위 노출도 되고 그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잘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뭐 유튜브를 하거나 블로그를 하거나 우리 컨텐츠를 제작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혼자 나만 보려면 그냥 일기 쓰면 되죠. 그냥 비공개로 쓰면 되죠. 근데 요즘은 다 퍼스널 브랜딩이고 전문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전문가로 잘 포장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